안녕하세요. 최근에 크리에이터 펀드는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HLB가 300억 원을 투자했던 스마트 펀드는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최근에 많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밝혀진 게 있는데요.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투업계 관계자가 말을 한 건데요. HLB가 300원 투자한 것은 크리에이터 펀드가 아니다. 블라인드 펀드다. 그리고 충조 유람선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펀드는 6개월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목표 수익률은 연 5%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펀드가 연 3%라고 봤을 때 2%포인트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이제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거 블라인드 펀드인데 여기 투자된 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지만은 어쨌든 알려줬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 뭐냐면은 투자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읍니다. HLB는 돈 넣을 때 이게 어디다 넣을지 몰랐겠죠? 그린 다음에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는 펀드라는 겁니다. 이 금투업계 관계자는 HLB가 돈 넣을 때 투자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자금을 모았잖아요. 300을 넣은 다음에 나중에 투자될 때 여기다가 된 거를 어떻게 알았겠죠?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충주 유람선 주식회사로 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모 씨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라피크 회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스포츠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사고팔고 하면서 70억 차익을 내고 그 다음에 대출도 받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라피크의 대표로 있는 이모 씨가 충주 유람선 주식회사의 대표로도 있습니다. 여기로 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 이제 관계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 김모 씨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죠. 그리고 여기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대부업체 그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이사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모 씨가 또 대표이사로 있는 충주 유람선으로도 이제 자금이 들어갔다, 투자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모 씨 부부인 A 씨는 또 충주 유람선의 감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가 대표이사, A 씨가 감사로 있는 게 충주 유람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빈도주의랑 베이지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빈도주의라는 것은 내가 전체 시도 횟수 중에 어커런스가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통계, 확률 해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컨티스트라고 하고요. 빈도주의죠. 우리에게 친숙한 확률입니다.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은 6분의 1 확률로 1에 눈이 나온다 라는 거고, 이제 일정한 확률로 반복 시행이 충분히 가능한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A라는 도시에 철수란 아이가 태어났는데 노벨상 받을 확률 어떻게 될까? 이거 빈도주의로 해석을 하려면은 이 아이를 여러 번 살게 한 다음에 노벨상 몇 번 받았는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 대선 같은 경우 역사에서 딱 한 번 있는 건데 그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거를 예측하는 확률,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유전자에서 자란 아이, 그런 대선은 없음을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베이지안 확률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독자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확률 통계 쪽으로 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임상 결과를 해석하는 거, 피밸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목적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베이지안 티어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후 확률입니다. 이제 B, 기분 B일 때 A의 확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전 확률이랑 우도 확률을 안다면은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요거 순서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사전 확률은 우리가 이미 자료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확률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청바지를 파는 회사예요. 요 B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장이 오늘 나와가지고 청바지를 하나 골랐어요. 근데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이거 불량품 어디서 왔느냐? 이거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궁금하죠? 근데 이제 B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공장이 3개가 있어요. 구미, 청주, 대구 이렇게 3공장이 있어요. 요거 청바지 불량 어디서 온 거야?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거 A1에서의 불량률, A2에서의 불량률, A3에서 불량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불량률을 구하는 것은 공장에서 뭐 제품 계속 만들다 보면은 이제 불량률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해서 확률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죠? 이제 B에서 불량 청바지가 발견이 됐어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A1에서 온 거냐, A2에서 온 거냐, A3에서 온 거냐, 그게 알고 싶은 거죠. 이거 위에 있는 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보면은 요 위에 거가 P, A분의 P, A 이렇게 B가 되거든요.
P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 A는 이거 전체겠죠? B도 이거 전체겠죠? 그런데 요거를 볼게요. 요거는 A일 때 B일 확률, 요거 A일 때 B,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B일 때 A입니다. 다르죠.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요거는 A일 때 이거 같은 거, 이거는 B일 때 이거.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그려보면요. 요 A, B, 우리가 사전 확률로 A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일 때 B, 이걸 알고 있으면은 B일 때 A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요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PB는 에비던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증거, 이런 사건들이 발생. B 공장에서 사장님이 청바지 하나 딱 들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불량품이에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전 확률로 요거 PA는 PA1이라고 하면은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청바지의 불량률은 공장에서 검사하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확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A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B 공장으로 오잖아요. A에서 B로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불량품이냐, 그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은 여기에서 뭘 찝었는데 불량품이 나왔을 때 이게 A에서 온 거일지, 그것들을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의미죠. B에서 찝었는데 그게 불량품이다, 그리고 그게 A에서 왔을 거다 라는 그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생각해보면은 이게 사전 확률이고요, 이거 사후 확률인데요, 이게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이걸로 PB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후 확률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B 공장에서 뭘 딱 집었는데 그게 A에서 왔을 확률은 당연히 이게 높아질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생각하게 기존에 이제 구미 공장에서 불량률이 높은 상태라면은 당연히 요것도 영향을 주겠죠. 원래부터 불량률이 높은 구미 공장이었다면은 이 B 공장에서 뭐 한 가지 찝었을 때 그 청바지가 불량률일 확률, 그게 A에서 왔을 확률도 당연히 높겠죠. 원래부터 불량률이 높았던 거니까. 그래서 사전 확률이 사후 확률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이거 계산 값이 여기서 도출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봤을 때 당연히 A에서 온 게 B 공장에서 이제 불량품일 확률도 이제 높을수록 이것도 높아지겠죠. 이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해 보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그려보면요,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요거는 A 중에서 이거일 때 확률이고요, 여기 A 구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B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고, 요거는 B 공장에서 그 사장님 거기서 하나 찝었는데 그게 요거 불량률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체 풀이 A 공장에서 만든 청바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전체 풀이 B 공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장님, 그 청바지 찝어봤던 사장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높으려면은 사전 확률, 구미공장 불량률이 원래 높았던가 아니면은 이게 높던가,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존 통계학이랑 베이지 통계학이 있습니다. 기존 통계학은 빈도주의고요, 베이지 통계학은 아까 봤던 것. 그래서 기존 통계학은 모집단을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 규정시킨 확률 분포 모수를 출발점으로 삼는데요, 그에 반해 베이지 통계학은 계속 업데이트 되죠. 모집단 같은 것들은 미리 확정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수를 확률 변수처럼 취급하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은 뭐냐, 사전 정보를 통해서 출발점을 삼습니다. 이거는 뭐 경험, 주관적 판단, 자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률을 구해놓죠. 정보가 증가됨에 따라 확률이 수정 정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PB를 말하는 거죠. B 공장의 사장님이 하나 찝어봤어요. 근데 이게 청바지가 불량률이다, 이런 정보, 사건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곱해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돼 있죠. 베이지 갱신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봤던 우리가 알고 싶은 사후 확률, 이거 사전 확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에비던스 PB죠. PB. 그래서 이게 계속 발생하면서 업데이트가 되어서 사후 확률이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확률 계산을 위해서 사전 확률이 활용이 되죠. 사전 확률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을 하고 사전 확률을 구합니다. 이거는 자료조사 통해서.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로 관측결과 입수, 사후 확률. 관측결과 입수는 요거 에비던스 쪽이겠죠. 그래서 사후 확률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우도라는 게 라이클리우드입니다. 라이클리우드를 산출을 하고 그래야지 그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핵심은 요거 사전 확률, 우도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놓으면은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전 확률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확률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대선, 노벨상 그런 것들은 특정 믿음 신념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주관적 확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업데이트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우도랑 이제 사후 확률인데요. 이게 비슷해서 헷갈렸었잖아요. 요게 우도고 요게 사후 확률이에요. 그래서 라이클리우드는 여러 원인, 가설별 각각에 대해 계산한 경우, 구미에서 왔을 때 B에서 발생할 뭐 어디 B, A1, A2, A3에서 왔을 때 각각 계산을 하는 거고, 사후 확률은 결과로부터 원인이 무엇일까 역방향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B 공장에서 사장님이 청바지를 딱 집었는데 그 불량이야. 이거 어디서 왔는 거야? 라고 알고 싶은 거죠. A1, A2, A3 집었는데 불량이야. 이거 어디서 왔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역방향. 이게 사후 확률이고요. 그 위에 라이클리우드는 여기에서 왔을 때 불량률을 아는 거죠. 이걸 반대로 알고 싶은 그게 사후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관측된 결과로부터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 A1에서 온 거야? A2에서 온 거야? A3에서 온 거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라이클리우드는 A1에서 왔을 때 얼마, A2에서 왔을 때 얼마, A3에서 왔을 때 얼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사후 확률은.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